뭉크는 주로 강렬한 색채와 대조적인 밝기 차이를 사용하여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능했다. 어두운 배경과 붉은색은 피와 폭력, 죽음을 연상시키며 여성의 모습은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그는 사랑과 고통,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갈등을 자주 다루었으며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 내면에 숨겨진 원초적 감정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모순을 탐구한다. 살인을 저지른 여성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에게서 기대되는 순수함이나 부드러움과는 대조적이다. 살인행위 자체보다는 그들의 숨겨진 심리적 감정적 갈등을 탐구하는 뭉크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작품 속 여성은 사랑과 고통 혹은 억눌린 감정의 상징이다. 장풀 마라라는 프랑스 혁명가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마라는 정치적 이유로 암살당했으며 그의 죽음은 혁명 당시 사회의 긴장감과 혼란을 상징한다. 뭉크는 이러한 장면을 과장된 형태와 생생한 색으로 표현하여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의 충돌을 상징했다. 어두운 색조와 대조적인 밝은 색을 사용하여 감정의 깊이를 더했다. 화면의 구도는 인물 배치와 공간, 활용을 통해 긴장감을 유도하며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라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상징한다. 이는 인간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적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고통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작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인물과 그 주위를 둘러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인물은 고통에 찬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얼굴에는 삶의 무게와 슬픔이 묻어 있다. 이를 통해 뭉크는 죽음이 단순히 생의 끝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순간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침대의 배경과 인물의 색채는 고통과 슬픔을 강조하며 색채의 사용은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시각적으로도 인물들의 감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고통을 나누는 순간을 강조하여 죽음이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을 탐구한다. 죽음이 가져오는 불안과 슬픔 속에서도 삶의 소중함과 그 안의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절규는 강한 불안과 고통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인간 존재의 외로움과 고통을 상징한다. 작품의 중심에는 기괴한 표정을 지닌 인물이 있으며 그의 절규는 세상의 고통을 대변한다. 이 인물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주변의 경치와의 대비를 통해 그 감정이 극대화된다. 배경의 붉은 하늘과 어두운 풍경은 불안과 고통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인물의 절규는 그 감정을 더욱 부각시킨다. 절규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해석되는데 19세기 말 유럽 사회의 불안정함, 산업화로 인한 인간의 고립감, 그리고 전쟁의 공포 등을 담고 있다. 절규하는 인물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상징이며 이는 시대를 초월한 주제로 남아있다. 뭉크는 이러한 감정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드러낸다. 절규는 뭉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작품은 심리적 불안과 인간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며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병실 안에는 죽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흐르는 능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팔다리에는 푸른 멍이 들어있었고 붕대를 감은 가슴에는 핏물 자국이 번져 멀리서 보면 수많은 잎사귀와 화려한 꽃잎들을 지탱하고 있는 메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아담의 깊은 잠속으로 영원히 빠져들어간 것일까? 그 얼굴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몰입된 동작, 애정 표현의 영역 너머에서 눈을 감은 채로 마치 깊은 어둠 속에 뼈를 묻은 달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옆구리에 얼굴을 파묻고 잠시 어깨를 들썩이다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친밀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조금의 서성임이나 조바심 없는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에 대한 솟구치는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쉽지 않았던지 울음을 터뜨렸다. 난 그녀의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입을 열었다.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비명을 질러대며 자기 몸을 마구잡이로 찔러대었어요. 그가 두려워서 다가가서 말리지 못했어요. 자책하지 말아요. 그는 곧 회복될 거예요. 그 격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말릴 수 없었겠죠. 사실 난 당신이 다친 줄 알고 달려왔어요. 언니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은 제 아들에게 신장 한쪽을 떼어준 따뜻한 분이에요. 언니는 끝까지 그분을 지켜주어야 했어요. 그를 사랑하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가 아픈 만큼 외로운 만큼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왜 모든 비명은 막다른 문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일까? 마지막 희망의 문을 보고 달려가 열었는데 방은 텅 비어있고 막다른 벽 저편으로부터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하나의 부절것없는 비명이 희미한 광채를 뿜어내며 잊혀져야 할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야 할 나의 상처들을 다시 비춰주고 있었다. 이 희미한 빛은 죽어가는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똑같이 느껴지는 친숙함으로 다가왔다. 병실 안에는 죽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흐르는 능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팔다리에는 푸른멍이 들어있었고 붕대를 감은 가슴에는 핏물 자국이 번져 멀리서 보면 수많은 잎사귀와 화려한 꽃잎들을 지탱하고 있는 메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아담의 깊은 잠속으로 영원히 빠져 들어간 것일까?
그의 얼굴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몰입된 동작, 애정 표현의 영역 너머에서 눈을 감은 채로 마치 깊은 어둠 속에 뼈를 묻은 달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구리에 얼굴을 파묻고 잠시 어깨를 들썩이다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친밀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또 조금의 서성임이나 조바심 없는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에 대한 솟구치는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쉽지 않았던지 울음을 터뜨렸다. 난 그녀의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입을 열었다.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비명을 질러대며 자기 몸을 마구잡이로 찔러대었어요. 그가 두려워서 다가가서 말리지 못했어요. 자책하지 말아요. 그는 곧 회복될 거예요. 그 격한 상황에선 누구라도 말릴 수 없었겠죠. 사실 난 당신이 다친 줄 알고 달려왔어요. 언니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은 제 아들에게 신장 한쪽을 떼어준 따뜻한 분이에요. 언니는 끝까지 그분을 지켜주어야 했어요. 그를 사랑하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가 아픈 만큼 외로운 만큼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왜 모든 비명은 막다른 문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일까? 마지막 희망의 문을 보고 달려가 열었는데 방은 텅 비어있고 막다른 벽 저편으로부터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하나의 보잘것없는 비명이 희미한 광채를 뿜어내며 잊혀져야 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할 나의 상처들을 다시 비춰주고 있었다. 이 희미한 빛은 죽어가는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똑같이 느껴지는 친숙함으로 다가왔다.